예, 오늘 또 우리가 민법 총칙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0강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멸시효를 하겠는데, 이게 제 7장에 이제 소멸시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민법의 총칙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민법의 총칙이라는 게 뭐 같아요? 민법의 총괄적인 규정이다라는 거거든. 총괄이라는 거야, 총괄. 공통분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법과 가족법에도 이제 통용이 되는데, 주로 재산법에 통용되는 총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재산법은 다음에 또 하게 되는데, 물권법과 채권법을, 물권과 채권, 이 185조부터 766조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의 총괄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어떤 그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결국은 민법 총칙이 아주 그 민법의 꽃이고, 또 총칙의 꽃은 법률행위인데 정말 이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그 민법 총칙을 복습한다면은 그 3조부터 17조까지, 그리고 30조까지 뭐가 나왔냐면 자연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31조부터 97조까지는 법인이 나왔었다고.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사람이죠.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고, 98조부터 102조까지 물건이 나온 거야. 부동산, 동산 이런 게. 주물, 종물, 원물과 과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행위라고.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러이러하면 무효다라는 게 103조부터 106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의사표시에 불일치나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의사표시, 비준의 표시나 가짜로 하는 통정의 표시나 착오에 빠져서 하는, 몰라서 하는 지 스스로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착오, 그 다음에 거짓말 했다라고 해서 그 의사 형성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고 하는 사기, 그 다음에 해악을 고지하니까 이제 들러떨면서 했다라고 하는 강박, 이런 것들을 배웠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대리, 원래는 그 의사표시는 경민이가 뭐 은주한테 해야 되는데 승재가 대리인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대리를 배웠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는 일반법으로서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뭐 이런 등등, 또 취소와 관련해서 취소의 효과, 취소권자, 상대방, 추인, 법정 추인, 이런 것들을 배웠고, 오늘은 조건과 기한 해가지고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조건부, 그 다음에 확실한 기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의 소멸시효라는 것을 이 파트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162조부터 한번 보시죠.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죠. 일반 채권, 뭐 은주가 경민이 은주한테 돈을 꽂았어요. 금년 말에 갚으세요 해가지고, 네, 그래 알았어.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경민이가 은주한테 1억 원에 반환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경민이는 권리를 잃게 된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말은 뭐예요? 채권은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이런 개념이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고, 채권도 아니고, 채권 및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닌 거. 자, 그것은 20년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채권이 10년이잖아. 1항에서. 그러니까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닌 재산권은 20년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소유권은 그럼 20년이 아니고 몇 년일 것 같아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항구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등기되어 있으면 뭐 거기서 살든지 말든지 방치하든지 말든지 소유권자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물권입니다. 물권의 대표주자, 소유권. 대세적 절대권이죠. 그 다음에 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호호.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자 채권 이런 건 3년이란 거야. 부양료 채권 3년이란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용료, 동산의 사용료, 그 다음에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그런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3년이고요. 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그렇죠. 의사의 그 치료비 채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사가 근데 약 팔고 이렇게 한 부분들, 이것들은 의사한테 그 의료 서비스 받고 3년간 도망 다니면은 그 뭡니까? 의사의 채권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그렇죠. 도급 받은 자라는 것은,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일을 완성해 달라 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근데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 건물을 완성시킨다. 건물 신축해서 완성시킨다. 그러면 공사비죠. 공사비 채권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또 설계비는 얼마라고? 3년. 공사의 설계 있잖아요. 설계 또는 감독이 종사하는 자의 설계비 채권. 알겠습니까? 공사대금 설계비. 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알겠죠. 변호사나 변리사, 우리 사무실에 그 서류를 맡겨놓잖아요. 우리는 또 보관하죠. 근데 뭐 지금은 이런 거 별 의미도 별로 없죠. 스캔해서 다 보관하니까. 근데 다 옛날에는 스캔이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엄청나게 보관하는데 3년 정도는 보관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건이 많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서류를 꽉 차겠죠. 그리고 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먹을 것 같아요. 이것은 4호는 보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고, 6호는 돈은 3년 내에 받아라 이거죠. 수입료 3년 내에 받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 대가, 이런 것들은 이제 3년 내에 받아야 됩니다. 상인끼리 하는 채권은 뭡니까? 5년이거든요. 상법에서, 특별법에서. 근데 상인이 판매한 상인의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3년 내에 받아라.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수공업자, 제조자. 그리고 64조 1년짜리가 또 있어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읽어보면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에서 자, 여관에 가면은 이제 대석료,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는 뭐예요? 여관에 가서는 이제 숙박료, 그 다음에 식당 가서는 이제 식대, 그 다음에 대석이란 말 뭐예요? 대석이 뭔 말인 것 같아요? 자리를 빌려준다. 그러니까 자리세, 대석료. 그 다음에 오락장에 가면 이제 입장료 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1년 내에 받아야 된다 이거죠. 최단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자, 2호. 의복, 신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옷을 빌려줬어. 그 다음에 침대 빌려줬다고. 이런 것들은 동산 사용료 채권은 이제 1년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한 번 빌려준 거고, 163조 1호에 나오는 사용료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기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동산을 1년 동안 빌려주면서 매달 사용료를 10만 원씩 받는다 이런 거라든지, 또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차임을 매달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고요. 2호에 나와 있는 64조 2호에 나와 있는 동산 사용료 채권은 그건 아니죠. 한 번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3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그렇죠. 노역인이나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연예인들 임금 3년 내에 받아라, 1년 내에 받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4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런 거 이제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교육비 이런 것들은 이제 예컨대 과외비 같은 거 뭐 1년 내에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65조라는 게 63조, 64조 다음에 나오잖아요. 63조가 몇 년짜리? 3년짜리. 64조는 1년짜리인데 이거라 하더라도 이제 돈을 안 줘. 예컨대 그 차임을 뭐 한 2년 밀려가지고 차임만 해도 한 2억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을 경민이가 이제 그 은주한테 언니 왜 이렇게 차임을 이렇게 안 내? 그러니까 줄게 곧 줄게 이렇게만 말하고 안 줘. 요랬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판결을 이제 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소를 제기하면은 그 경민이의 은주에 대한 그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고. 그 말은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을 안 하게 돼. 이미 진행한 한 5년 동안 이제 행사하지 않았다가 소 제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소 제기로 인하여 5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은 이제 또 죽어라 또 변호사 선임해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을 때는 원래 3년짜리 차임 채권이 몇 년이 된다고? 10년이 된다. 그러니까 연장이 된다는 효과죠. 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도 소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2항.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환과 같다.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된 채권, 그 다음에 재판상의 화해. 뭐 재판하다가 그 판사 앞에서 화해한다 해가지고 화해조서를 이제 법원에서 작성해 주면은 그 판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해서 합의 조정되면은 마찬가지로 판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뭐 재판상 화해라든지 조정에 의해서 이제 됐다면, 조정이 이제 성립했다면 그때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 다음에 사망.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경우는 연장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경우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장래 이행의 소가 있거든. 장래 이행의 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장래 이행의 소가 가능합니다. 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예. 지금 62조부터 65조까지는 기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야. 기본이 10년이고 3년짜리, 1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얼마? 10년을 연장되고 하는 내용인데, 자, 66조는 언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건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예컨대 금년 말에 경민이가 은주한테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년 말이 지난 내년 1월 1일부터 권리는 행사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10년이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경민하고 이제 그 승재 사이에서 오빠 이거 약정을 했어요. 인근에 사는데 경민 땅도 있고 승재 땅도 있는데 우리 집 짓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럼 금지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금지 약정 위반해서 집 지으면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손해배상 채권은 언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가 위반행위, 집 지은 때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은주가 경민이 이제 그 은주한테 금년 말까지 이제 돈을 사용하라 해가지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경민이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10년 후에 이제 경민이의 권리가 없어져 버려. 언제 없어진다고? 애초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기산일에 소급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소멸시효 소급효. 자, 그리고 나서 68조부터요.
예, 78조까지는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란 거예요. 소멸 중단이라는 것인데, 소멸시효의 제도라는 게 왜 있겠어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에 잠을 잤다 해가지고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거든요. 근데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잠잔 것을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중단 사유가 여러 가지거든요. 자, 봐보세요. 68조 1호. 청구,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청구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청구한다는 것은 잠에서 깼다 안 깼다? 깼다는 거고, 그 다음에 2호는 구체적으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도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한테 하는 거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 말고 다른 채권 가지고 하는 게 가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3호는 승인한다, 인정한다. 이것은 자, 경민이가 청구하는 거고, 은주는 뭐 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인했다는 이야기는 그걸 사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정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69조 보세요.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래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승계하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 건데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예컨대 경민이가 승재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유정 변호사가 연대 채무를 지게 됐어. 승재하고. 이랬을 때는 중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경민이가 그 승재한테 소를 제기했다 하면은 경민하고 승재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고 유정한테는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것은 이제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이런 데서는 다 예외를 둬서 유정한테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요. 그 다음에 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 중단. 자, 이건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요. 지금 청구가 68조에 청구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이 청구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이제 행사한다는 그 뜻인데 권리 행사를 하는 걸로 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0조는 재판상의 청구, 그 다음에 71조는 파산 절차의 참가,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 또 화해를 위한 소환에 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들 돈 들어가는 것들이죠. 뭐 좀 약간 재판상 청구를 한다든지 뭐 지급명령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들. 근데 114조는 최고, 돈 달라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것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들은 이제 권리 행사한 걸로 볼만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중단 사유를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70조 1항은 재판상에 청구를 했어. 경민이가 승재한테. 근데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 패소하거나 또 경민이가 스스로 취하를 한 경우에는 권리에서 한 걸로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야.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로 돼 있지. 그 다음에 2항 한번 읽어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어허. 그러니까 경민이가 승재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가처분을 받았어요. 했는데 다시 6개월 내에 뭐라고? 재판 청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 참가하고, 그러니까 승재가 이제 파산이 됐어. 그러면 파산을 참가하는 것도 경민이의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 중단된 걸로 봐, 아니면은 최초의 재판상 청구, 즉 각하되기 전에 그 시점으로 봐요. 언제로? 각하되기 전에 최초에 처음으로 소급한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71조 파산 절차 참가와 시효 중단.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래요. 채권자 경민이가 그 취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청구가 각하되면 권리 행사 안 한 걸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파산을 참가하면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 다음 72조 지급명령과 시효 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그래요. 지급 명령은 독촉 절차다 해가지고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고 상대방이 이해 안 하면은 문제 없이 그것이 이제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집행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미사성법상의 기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급령의 효력이 이렇게 되면은 권리행사 안 한 걸로 친다 뜻이고요. 73조는 생략하고요. 14조. 최고와 시효 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최고라는 것은 돈 달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6월 내에 강력한 소제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승대가 파산했을 때는 참가를 한다든지, 화해를 위한 소환에 응한다든지,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돈 들어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몇 달 내에 해야 된다고? 그것을? 6월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래요. 압류, 본압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 처분으로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재산 보존 조치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다면 권리 행사한 걸로 친다 안 한다. 치는데 다만 취소가 됐다 하면은 권리 행사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을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아야 때는 그 사람한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건데, 예컨대 뭐 경민이가 승재한테 돈 1억을 꿔줬고 은주가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은 일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누구 재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승재한테 해야 되는데 보증인인 은주한테 해놓으면은 승재한테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은 이제 사실 여기서는 단순 보증인이 아니라 은주가 집을 은주의 집을 담보로 설정해 줬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물상보증이라고 불러요. 물상보증했을 때 물상보증인은 은주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은주는 승대가 못 갚으면은 책임은 지게 되지. 집이 날라가지. 자, 물상보증인인 은주 집에 압류, 가압류를 했을 때 승재한테 통지해야지 승재한테 가지는 경민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 뜻이에요. 통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77조.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경민이가 은주한테 돈을 꿔줬는데, 자,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은주 언니가 경민한테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승인의 능력은 상대방의 권리, 경민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까지 필요는 없고 관리할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8조. 중단 후의 시효 진행.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거 하나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네. 시효가 중단됐다. 경민이가 승재한테 이제 금년 말에 돈을 이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 5년 동안 뭐 권리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재판상 청구를 했다고요. 재판 청구를 했을 때는 그 전까지 5년 기간까지 권리 행사하지 않은 시효 기간은 계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중단, 그럼 언제부터 다시 진행을 해? 새로 진행. 중단 사유 종료가 뭘까? 경민이가 이제 승재한테 소송하면서 또 한 3년 걸렸어. 3년 걸려가지고 재판이 끝났어요. 언제부터 진행한다고? 재판 끝나고 10년이 새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렇죠. 이건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79조부터 81조까지가 시효 정지라는 거거든요. 제목만 읽어보세요. 제한능력자의 시효 정지. 그
그 다음에 내가 읽어볼게. 재산 관리자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부부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 또 81조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 천재기사 사변과 시효 정지. 중단하고 정지 이런 말이 있는데, 중단은 앞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중단이 되면은 중단까지 그 권리행사 안 한 부분은 다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정지는 정지 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다시 지금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그 진행한 기간을 그대로 놔두고 정지시켜 놓고 나서 정지된 후부터 나머지 기간이 기산되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건 정지에 관한 규정을 뒀는데 그 판례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다음에 84조. 시효의 이익에 폭이 있다. 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이익이란 말 나오잖아요. 소멸시효의 이익. 자, 소멸시효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을까? 경민하고 은주 사이에 금년 말에 이제 경민이가 은주한테 돈 1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경민이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다. 소멸시효가 진행돼 가지고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이익은 경민한테 있는 거예요, 은주한테 있는 거예요? 은주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은주는 그러면은 이러한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 미리 포기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면서 완성까지 됐어. 완성이 됐다고. 완성이 됐어도 은주는 착하니까 경민한테 1억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1억 줬다는 이야기는 소멸시효 이익을 은주가 포기했다는 뜻이죠. 은주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사전에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네,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제 경민하고 은주 사이 약정에 의해서 뭐 배제한다든지 3년짜리를 뭐 5년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5년짜리를 뭐 1년짜리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단축하고 경감하면은 경민한테 유리해요, 은주한테 유리해요? 은주한테 유리한 거야. 채무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상당히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예를 들면서 나눠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걸 이제 법조항을 좀 외울 정도로 자기 노트에다 써가면서 공부해 보시면은 아주 큰 어떤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입문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심화 강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